자, 이번 영상에서는 3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 5번 문제, 그리고 8번 문제, 이렇게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내용 나오는 거 있으면은 같이 짚어보면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이론적으로 나는 뭐 다 알고 있다는 친구는 조금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 4, 5, 8번 문제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 거래처에 뭐 누구의 결혼식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뭐 확장 이전 축하하기 위해 거래처, 그리고 또 매출처 확장 이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 축하하기 위해, 다 어떻게 보면은 접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접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를 선택하는지 꼭 유형을 잘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일단 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11월 7일입니다. 매출처 주 한성의 대표의 아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당사 제품 원가는 100만원짜리고요. 시가는 200만원짜리를 제공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매출처, 거래처에 어떠한 접대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사와서 접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문제부터 잘 파악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 제품이라는 거 한번 성격을 볼게요. 제품이라는 거는 왜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물건이 제품인 거예요. 즉, 이건 뭘 해야 정상인 거야? 판매해야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 원재료가 필요했을 건데, 이 원재료를 매입할 때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란 말이야. 자, 원재료 매입할 때는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럼 매입세 공제를 국가가 해준 이유는 이거 얘가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팔면 뭐가 생겨요? 매출세액이 생기죠? 매출세액으로 바뀌어서 이게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으로 바뀔 거라는 어떠한 꿈이,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는. 그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했을 건데, 얘가 만약에 이걸 판매하지 않았어. 판매하지 않고 뭐 했어? 지금처럼 거래처에 접대물품으로 제공했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공제대로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매출세액을 걷어들인다, 못 걷어들인다? 못 걷어들인다 라는 국가 입장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걸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매출로 연결시켜서 우리 회사들한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의 뜻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원래는 공급이 아니지만 우리 이 시점에서만 공급으로 보자. 어떤 시점? 제품을 거래처한테 제공했다. 이 시점에서는 거래처에 제공한 행위 자체를 그냥 판매의 행위로 보겠다는 얘기야. 실제 팔지 않은 건데. 그래서 어쨌든 난 뭐 하겠다? 일단 세금 걷고 보겠다. 이게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이 발생하면은 실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빙이 없는 매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증빙이 없는 매출은 유형이 뭐라고 했어요? 14번 건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라고 했어요. 실제 거래인데 뭐가 없는 경우에 증빙이 없는 경우였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간주 공급이니까 당연히 뭐가 없는 거야? 증빙이 없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3번 문제처럼 증빙이 없든 1번 문제처럼 증빙이 없든 결론은 증빙이 없는 매출이니까 이럴 땐 유형 똑같이 못 쓰면 된다고요? 14번 건별 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도 14번 건별이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14번도 건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번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월 7일이고요. 유형은 14번
건별이고요. 뭐 제품, 접대품으로 뭐 제공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전표 입력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 원가는 100만원짜리고요. 시가는 200만원짜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 왜 전표에 입력하고 있는 거야? 실제 팔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전표에 입력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원가의 10%만큼 세금 거두려고 하겠니? 아니면은 시가의 10%만큼 세금 거두려고 하겠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시가의 10%만큼. 왜? 이거 원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했어야 되는 거니까? 팔았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간주 공급으로 전표 입력할 때는 공급 가액에다가 어떤 금액을 입력해주라? 당연히 시가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시가. 자, 그런데 우리 건별이라는 거 입력할 때 이 공급 가액에 입력하는 금액을 프로그램은 공급 대가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금액이 쪼개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애초에 공급 가액이 아닌 대가를 입력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220만원 입력해야지 이렇게 200에 20만원만큼 금액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 할 돈이에요? 국가가 걷어갈 세금이란 얘기야. 따라서 간주 공급이라 하더라도 부가세는 시가의 10%만큼 정확하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공급 가액에다가는 200만원에 해당하는 시가를 입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원가 썼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반드시 얼마 걸려야 돼요? 20만원 걸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공급 가액보다도 부가세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거래처는 없죠. 간주 공급이니까.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한 다음에 자, 대변에 혼합으로 하니까 제품 매출. 왜? 10번대 유형 선택하는 순간 얘는 판매의 행위로 와서 전표가 일단 제품 매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품을 판 게 아니야. 그죠? 접대품으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얘는 제품이 감소한 거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감소한 걸로. 자, 그런데 이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즉 판매한 게 아니야. 판매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시가를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가라는 건 말 그대로 팔았을 때의 금액인 거니까. 그래서 이 제품의 금액을 얼마로? 원가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가로. 조금 어렵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다 했던 거예요. 자, 원가로 수정을 해주고 나서, 자, 제품을 팔지도 않았는데 감소한 상황 된 거니까 이럴 때 적유에다 몇 번 걸라고 했어요? 우리 적유에다가 8번 걸라고 했습니다. 8번. 사계정으로 대체. 그리고 차변에 이 대변에 있는 금액의 합계만큼을 뭐라고? 접대비로 하는데 지금은 매출 거래처의 접대비니까 813번 접대비로 120만원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제 또 몇몇 친구들이 아니 지금 밑에 분계는 120만원인데 왜 상단은 220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공급 가액에다가 100만원 적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부가세가 20만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계는 틀리면 안 돼요. 요건 틀리면 안 돼요. 절대. 분계는 틀리면 안 되고 부가세가 20만원 걸려야 됩니다. 이 밑에 거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조금 찝찝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부가세는 당연히 공급가액에 10% 걸려야 되는 건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200 적어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부가세와 밑에 분계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단 분계도 지금 위에 있는 금액에 맞춰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3번 문제 입력을 해 봤는데, 그래도 간주 공급 나왔으니까 간주 공급의 종류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간주 공급에는 우리
개, 사, 폐 네 가지 있다고 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래서 자가공급에는 또 면, 비, 직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자, 다 하면 시간 없으니까 종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공급은 자기의 사업이랑 관계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사업상 증여는 부증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인데 단 뭐 견본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건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거로 봐서 과세한다. 이런 게 간주공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나서 수행평가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11월 10일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출처 한라의 확정 이전을 추측하기 위해서 4인용 소파를 이태리 가구로부터 150만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취했습니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접대하는 문제인데 3번이랑 차이점은 3번은 자기들이 팔라고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제공한 거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서 접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매출 쪽이랑 관련이 있던 거죠. 간주 공급이랑 엮였으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문제다 지금? 구입하는 문제예요. 구입하는 문제니까 3번 문제와 4번 문제 보고 무조건 접대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기본 성질부터 잘 파악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니까 이거는 과세 거래란 얘기예요. 과세 거래란 얘기고 나는 매입하고 있으니까 매입 세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매입세액 부담하고 있는 돈이 나중에 어차피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무조건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무조건 불공제다. 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무조건 불공제. 뭐와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표 유형은 일단 54 불공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푸시기 전에 접대비 관련된 거 불공 한번 이론적으로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프린트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1번 프린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5번 접대비 관련 지출액. 자, 요거는 우리 무조건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무조건 불공이다. 불공이기 때문에 전표 유형보다 54 불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어떤 거? 비영업용 승용차.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뭐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렇게 크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무조건 시험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야 돼요.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거 불공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유형 54번 불공으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 전표에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11월 10일 가겠습니다. 자, 유형은 54 불공이고요. 불공 선택하니까 불공유 사유 쭉 보니까 몇 번? 9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클릭하고 선택. 그리고 품명은 뭐 접대용 소파 하면 되겠죠. 공급 가액은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나온 금액 자체가 부가세 별도니까 그대로 공급 가액 150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 165만원 합계가 나오게 하고요. 거래처는 이태리 가구. 자, 한라의 축하를 위해 이태리 가구한테 구입하고 있는 거니까 한라가 아니라 이태리 가구예요. 거래처 잘 보시고 전자세금 1번 걸고 분기에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나는 원재료 사온 게 아니라 뭐한다? 접대비고 매출처니까 813번 접대비 쓰고요. 4번에는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165만원 하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여기다가 보통 치면은 보통예금 걸려있는 거래처 나오는데 자, 한국은행이네요. 한국은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또 한 가지 기억해야겠죠. 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는데 꼭 3번 문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제공하는 거고 4번 문제는 구입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얘는 매출 쪽이고 얘는 매입 쪽이고 잘 구분하시면서 문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월 12일이네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출처 국제상사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쁜 꽃집에서 화환을 2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4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의 축하를 위해 구입해서 접대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매입 쪽에서 이제 전표 유형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자, 문제는 이번엔 얘는 꽃집에서 꽃을 구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꽃이라는 것은 무슨 재화냐면은 면세재화죠. 면세.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접대비는 뭐다? 불공이다. 근데 이 불공이라는 건 뭐의 약자예요? 불공제의 약자고 불공제라는 건 뭐예요? 매입세액은 발생했어. 내가 부담했어. 그렇지만 이게 공제가 안 된다는 게 불공제죠. 그런데 면세거래라는 거는 매입세액 자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니,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렇게 면세재화로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접대를 하더라도 불공제될 세액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불공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세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크기로 표시하면은 만약에 면세와 불공이 중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면세가 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면세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면세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12일 선택한 다음에 자, 유형 클릭하시면 이제 우리는 꽃 구입한 거니까 매입 쪽에서 이제 유형 선택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꽃은 면세 제화니까 면세로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면세 관련된 게 여기 보시면은 53번 면세, 58번 카면, 그리고 62번 현면, 그리고 뭐 60번 면건도 있는데 일단은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조금 1차 수행평가 때 했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면세 거래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증빙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빙이 계산서다. 면세니까 세금이 없어야겠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일반 계산서일 때는 53번 면세가 되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일 때는 58번 카면 되는 거고 현금 영수증일 때는 62번 현면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면세 거래이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유형은 몇 번이다? 62번 현면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해 볼게요. 62번 현면이고요. 분명은 뭐 거래처 축하 화환 공급가액은 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자, 국제상사가 아니죠. 국제상사에게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예쁜 꽃집에서 우리가 꽃 사고 있는 거니까 예쁜 꽃집 선택하고 나서 분계는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1번 현금으로 선택하시면은 자, 하단에 대변에 현금 빠져나간 건 고칠 거 없는데 차변에 우리는 원재료 산 걸로 일단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꿉니까? 접대비로 바꾸는데 매출처 접대비니까
813번 접대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의 핵심은 면세와 접대가 중첩이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조건 접대라고 불공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돌려 들으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11월 22일이네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비밀의 화원에서 축하 화환 20만원 주문하고 보통요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 간이 영수증 받았습니다. 자, 일단 축하 화환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네요. 이거 뭐죠? 면세예요. 그러면은 이거 접대하기 위한 꽃인데 꽃은 면세니까 불공이 될 수 없고 결국 그러면은 증빙에 따라서 면세가 되든 카면이 되든 현면이 되든 선택해야겠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면세든 카면이든 현면이든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적격 증빙의 종류에 따라서죠. 이거는 계산서, 이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는 현금 영수증.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뭘 받았어요? 간이 영수증 받았죠? 간이 영수증 그러면 제일 비슷한 게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면인가? 아니죠. 간이 영수증은 분명히 현금 영수증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다, 적격 증빙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면세 재화를 구입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즉 증빙이 없는 면세 거래다. 자, 증빙 없는 면세 거래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증빙 없는 면세 거래는 우리가 면건을 선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면건. 자, 우리 면건과 관련된 이론 한번 잠깐만 볼게요. 면건이 뭔지. 자, 여러분들 학습지 가장 마지막에 받은 건데요. 수입 그리고 면건, 이렇게 수입 유형이랑 면건 유형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뒷장 넘기시면은 일단 면건의 뜻풀이부터 했었죠. 면건이란 무엇이다? 뭐 더하기 뭐? 면세 더하기 건별이다. 즉 건별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증빙 없는 거래일 때 건별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면세 거래가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면건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다시 원래 문제로 와서 8월 22일 거래는 면세 거래를 했지만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유형은 면건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구입한 거에 대한 증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입쪽 면건 60번 면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죠. 면건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전표에 입력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2일이고요. 자, 유형 보시면은 이렇게 20번 면건도 있는데 이거는 면세제와 판매하고 증빙이 없는 거고, 난 지금 구입한 거니까 60번 면건 선택하는 거예요. 60번 면건. 자, 분명은 뭐 거래처, 축하, 화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0만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비밀의 화원, 꽃을 산 거래처 써야겠죠. 그리고 분계는 보통요금 이체했으니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왔습니다. 차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원재료 사온 게 아니라 접대한 거니까 접대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의 매입처니까 원재료 매입처는 513번 쪽으로 가야겠죠. 우리
제조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513번 접대비. 판매와 관련된 거면은 우리 800번대였고 제조와 관련된 거면은 500번대 선택이었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체했으니까 10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 한국은행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보시고 일단 차변 접대비,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고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번 영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접대, 3번도 접대, 4번도 접대, 5번도 접대, 8번도 접대, 접대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신기하게 전부 다 유형이 달랐어요. 3번은 14번 건별, 4번은 54번 불공, 5번은 61, 면세였죠. 이거는 62번 현면, 그리고 8번은 60번 명권. 이렇게 똑같은 접대 거래를 하더라도 전표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거래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접대니까 막 54번 불공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만한 곳이 이번 영상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다시 한번 잘 돌려드리시면서 수행평가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